강남역 신사옥 42층 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회사였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저는 이제 막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죠. 연매출 3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인수였고 제 사업 영역이 또 하나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오늘 오후 일정을 확인시켜 줬는데 그때 제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이 떨렸죠. 28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남편, 아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그가 그렇게 불렀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28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는 예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떨리고 약하고 초라했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만나자고 했어요.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제발 한 번만 시간을 내달라고 애원했죠. 저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었어요. 압구정동 H호텔 커피숍에서 뵙죠. 30분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무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괜찮다고 손짓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봄볕이 유리창을 통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28년 전 그날을 떠올렸죠. 비 오던 날이었고 저는 원룸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저는 32살이었고 그는 35이었어요. 신혼 5년 차였고 저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는 중견 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고 저는 동네 작은 꽃집에서 일했죠. 월급 250만 원과 150만 원을 합쳐서 매달 400만 원으로 생활했는데 빠듯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받고 일요일에는 한강을 걸으며 미래를 꿈꿨어요. 우리 10년만 더 열심히 모으면 아파트 살 수 있을 거야.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만 믿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죠. 서울 외곽 작은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저희는 꿈이 있었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봄 저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꽃집 일만으로는 돈을 모으기 어려웠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죠. 마침 친구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이었고 인터넷이 막 대중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여보, 나 온라인으로 꽃 팔아보려고 하는데 어때? 저는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는 좋다고 했습니다. 해봐, 당신이라면 잘할 거야. 그의 격려에 저는 용기를 냈어요. 낮에는 꽃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컴퓨터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PC방에서 홈페이지 만드는 법을 독학했고 새벽까지 상품 사진을 찍고 설명을 썼죠. 그는 퇴근 후 항상 저를 위해 라면을 끓여줬고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제 첫 온라인 꽃집이 문을 열었어요. 이름은 봄날의 정원이었고 주문이 하루에 서너 건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80만 원이었고 저는 기뻐서 그를 안았죠. 우리 잘 될 것 같아. 그도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주문이 하루 20건까지 늘었습니다. 월 수입이 300만 원을 넘었고 저는 꽃집을 그만두고 온라인 사업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퇴근 후 택배 포장을 도와줬고 주말에는 배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제가 물으면 그는 늘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 덕분에 우리 부자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야 뭐. 1년 후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매출이 월 1,000만 원을 넘었고 저희는 조금 더 넓은 투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날 밤 남편은 샴페인을 사왔고 저희는 작은 베란다에서 건배를 했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도 울컥했죠.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어요. 2년 차가 되던 해 매출이 월 3천만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따로 얻었고 직원도 5명으로 늘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요즘 너무 바빠 보이네.
그가 말했는데 톤이 예전과 달랐어요. 칭찬이 아니라 불평처럼 들렸죠. 미안해, 조금만 더 바빠. 지금이 중요한 시기거든.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시기였어요. 대형 이벤트 업체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성공하면 사업 규모가 2배로 커질 상황이었죠. 남편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직 안 잤어? 제가 물었는데 그는 리모컨을 던지듯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집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처음 듣는 차가운 목소리였고 저는 당황했죠. 무슨 소리야? 나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 저는 억울했습니다. 돈을 벌고 있었고 그 돈으로 곧 아파트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미래? 당신 미래지 우리 미래가 아니잖아. 요즘 당신 눈에 내가 보여?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어요. 저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에 울었고 그는 외로움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화해는 했지만 뭔가 금이 간 느낌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일찍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쉽게 통제되지 않았어요. 3년 차 매출이 월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직원이 15명으로 늘었고 저는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겼어요. 회사 이름도 정식으로 등록했고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죠. 가끔 조언을 구하면 대답은 했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대형 백화점이랑 계약했어. 어느 날 저는 신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래, 잘했네. 그게 전부였고 저는 실망했죠. 왜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하는 건데 왜 그는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그해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3주년 기념 파티를 열었는데 남편이 오지 않은 거예요. 오늘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쉴게. 그가 오후에 전화로 말했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당신도 같이 축하해줘야지.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는 한숨만 쉬었죠. 파티장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 직원들, 지인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저는 그게 너무 쓸쓸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남편분은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급한 일이 생겨서요. 집에 돌아가니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우리는 함께 시작했고 함께 꿈을 꿨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4년 차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이직할까봐. 저녁 식탁에서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당신은 사업가가 됐는데 나는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이잖아. 뭔가 초라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당신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어.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 당신한테 나는 필요 없잖아. 그게 무슨. 제 말을 끊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잘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고 식은 된장찌개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고 거실은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아침에는 각자 일어나서 각자 출근했고 저녁에는 둘 다 피곤해서 TV만 봤습니다. 주말에도 저는 회사 일로 바빴고 남편은 혼자 등산을 다니거나 친구들을 만났죠.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5년 차 봄 저는 회사를 확장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까지 취급하기 시작했고 매출이 월 1억 5천만 원을 넘었어요. 직원도 30명으로 늘었고 저는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들어서는데 이상했습니다. 남편 구두가 현관에 있었지만 불이 꺼져 있었어요. 여보? 저는 불을 켜며 불렀죠.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고 그의 앞 탁자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어요. 서명해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 이제 끝이야. 당신은 사업이 있고 나는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을 이유가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결혼했잖아.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차갑게 말했죠. 결혼? 우리가 결혼한 게 맞아? 일주일에 제대로 대화하는 게 몇 번이야? 당신 눈에 나 보이기나 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잘해볼게. 응? 저는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죠. 회사 동료야. 6개월 전부터 만났어.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나를 필요로 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고 숨이 막혔어요. 당신, 어떻게? 남편은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누자.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울었고 동이 트자 거울을 봤죠. 퉁퉁 부은 얼굴이 보였고 저는 처음으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요? 사업은 성공했지만 사랑은 잃었고 돈은 벌었지만 행복은 놓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직원들에게 연락해서 오늘은 쉬겠다고 했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돌아봤죠.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우리는 어긋난 걸까요? 일주일 후 남편이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도 말이 없었어요. 옷가지와 책들을 챙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올 수 없어?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저었죠. 미안해. 그리고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고 재산 분할을 진행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의 절반을 그에게 줬죠. 변호사는 말했어요. 회사 지분은 안 나눠도 됩니다. 결혼 전에 시작한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회사 지분 20%도 그에게 줬습니다. 초기에 도와준 대가예요.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37이었고 다시 혼자가 됐죠. 회사는 계속 잘 나갔지만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빈 거실, 텅 빈 옷장, 혼자 먹는 저녁이 견딜 수 없이 외로웠어요. 이혼 후 첫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했지만 밤이 되면 무너졌어요. 혼자 앉아서 술을 마셨고 새벽까지 TV를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고 체중이 5kg 빠졌죠. 거울을 보면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고 직원들도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비서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혜진이는 저를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언니가 상담사거든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거절하려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여성 상담사가 마주 앉았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녀가 말했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결혼 생활, 사업, 이혼,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1시간 동안 울면서 얘기했죠.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민 씨,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가장 괴로운 게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라는 게요. 누군가 필요한데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건 당연해요. 하지만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건 다른 거예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죠. 그녀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정민 씨, 결혼 생활 마지막 2년은 어땠나요? 행복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외로웠어요. 그럼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요? 상담사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결혼 생활 마지막 2년은 함께 있어도 외로웠고 대화도 없었으며 서로에게 상처만 줬죠.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 사는 법을 모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배우세요. 혼자 있는 법을요. 그날 이후 저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숙제는 혼자 외식하기였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이상할 것 같았지만 해봤죠. 동네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고 혼자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다들 커플이거나 친구들끼리 온 것 같았고 저만 혼자인 것 같았죠.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한 입 먹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고 있었어요. 다들 자기 이야기에 바빴고 저는 그저 손님 중 한 명일 뿐이었죠. 파스타는 맛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요. 저는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그 풍경이 평화로웠고 저는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고 느꼈죠. 두 번째 숙제는 취미 만들기였습니다. 상담사는 제안했어요.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 있으세요? 저는 요가가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였죠. 그럼 지금 시작하세요. 혼자서요. 근처 요가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주 3회 저녁 7시 수업이었어요. 처음에는 몸이 너무 굳어서 동작 하나 제대로 못했죠. 다른 수강생들은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저만 뻣뻣했고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자기 페이스대로 하세요. 남이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몸이 유연해졌고 자세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요가를 하는 1시간 동안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호흡과 동작에만 집중했고 그게 주는 평화가 좋았죠. 수업이 끝나면 몸과 마음이 가벼웠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세 번째 숙제는 친구 만들기였습니다. 꼭 연인이 아니어도 돼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상담사의 조언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은정아. 오랜만이다.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을래? 예전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결혼했고 어떤 친구는 이혼했으며 어떤 친구는 아예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혼자 사는데 완전 좋아. 미혼인 친구 수진이가 말했어요. 자유롭고 눈치 안 보고 내 돈 내 맘대로 쓰고 최고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수진이는 1인 가구 10년 차였고 작은 아파트에서 고양이 2마리와 살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행복해. 주말에 누워서 영화 보고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짱이야.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됐고 저녁에 피곤하면 설거지 안 해도 됐으며 주말에 집에서 뒹굴거려도 아무도 뭐라 안 했습니다. 이혼 1년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예전 집은 추억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죠.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고 인테리어를 제 취향대로 다 바꿨습니다. 화이트 톤의 깔끔한 공간,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베란다에 놓인 식물들까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집들이를 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했고 10명 정도가 왔어요. 수진이가 샴페인을 가져왔고 은혜는 꽃다발을 줬습니다. 와, 여기 완전 예쁘다. 다들 감탄했고 저는 뿌듯했죠. 제 공간이었고 제 취향이었으며 제가 만든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다 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한 잔 더 마셨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고 거실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죠.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구나.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었고 눈치 볼 일도 없었으며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회사도 계속 성장했어요. 이혼 2년 차 매출이 연 50억을 돌파했습니다. 직원이 6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을 강남역 근처로 확장했죠. 저는 이제 진짜 CEO가 됐고 업계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고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성공 비결이 뭔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요.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결혼 생활 때는 뭘 하든 상의해야 했고 눈치를 봐야 했으며 때로는 포기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3년 차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이었어요. 어렸을 때 좋아했지만 포기했던 거였죠. 주말마다 미술 학원에 다녔고 수채화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한 달, 2달 지나자 제법 그럴듯한 그림이 나왔어요. 첫 작품은 제 아파트 거실 창문에서 본 풍경이었습니다. 서울 야경과 하늘, 그리고 창가의 화분까지 담았죠. 완성하고 나니 뿌듯했고 그 그림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내가 그렸어? 대박! 하고 놀라는 게 좋았어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저에게 명상 같았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 위에 색을 칠하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색과 형태에만 집중했고 그 시간이 주는 평화가 좋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을 그리며 저는 점점 더 제 자신과 친해졌습니다. 이혼 4년 차 드디어 전 남편에게서 받은 회사 지분을 정리했어요. 그가 팔겠다고 연락해왔고 저는 시세대로 사들였습니다. 이제 회사는 완전히 제 것이 됐죠.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주고받았고 그와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무렵 저는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프랑스 파리였어요. 일주일 동안 혼자 파리를 돌아다녔고 루브르 박물관에도 가고 에펠탑에도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여행하는 게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바로 가고 보고 싶은 걸 마음껏 보고 먹고 싶은 걸 먹었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일정에 쫓기지도 않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하루 종일 책을 읽기도 했고 세느 강변을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어요. 파리 마지막 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에 불이 켜져 있었고 파리의 밤은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나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구나. 누군가 없어도 사랑받지 않아도 나 스스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제 삶을 즐겼습니다. 주말마다 새로운 것을 시도했어요. 도자기 만들기를 배웠고 플라워 클래스에도 다녔으며 와인 시음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각종 모임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중 몇몇은 좋은 친구가 됐죠. 이혼 5년 차 회사 매출이 연 100억을 넘었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됐고 사옥을 따로 마련했어요. 강남역 근처 10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임대했고 1층에는 쇼룸까지 만들었습니다. 오픈 파티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고 다들 축하해줬죠. 정민 씨 정말 대단해. 혼자 여기까지 오다니. 대학 동기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혼자라서 가능했을 거야. 누구 눈치 안 보고 제 속도로 갈 수 있었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결혼 생활 때는 항상 남편을 생각해야 했고 그의 기분을 맞춰야 했으며 때로는 제 꿈을 접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혼 10년 차 저는 47이 됐어요. 회사는 연매출 300억 원 규모로 성장했고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서 탑5 안에 들었습니다. 직원이 500명이 됐고 저는 이제 진짜 성공한 사업가가 됐죠.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강연도 자주 나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강연 후 한 여성분이 질문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혼자라서 자유롭고 행복해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마음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거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년은 함께 있어도 외로웠고 대화도 없었으며 서로에게 상처만 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취미 생활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저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요. 출근길에 좋아하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는 요가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집에서 책을 읽었어요. 주말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걸 배웠죠. 50대가 되자 더 달라졌습니다. 이혼 15년 차 저는 52살이 됐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주름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운 얼굴이 보였어요. 웃는 얼굴이었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으며 행복한 눈빛이었죠.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을 넘었고 저는 이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됐어요. 언론에서는 자수성가한 여성 CEO라고 불렀고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그해 가을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고 다들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할머니가 됐고 어떤 친구는 백발이 됐으며 어떤 친구는 이혼했고 어떤 친구는 재혼했습니다. 정민이 너 진짜 대박이더라. 뉴스에서 봤어. 친구들이 말했고 저는 쑥스럽게 웃었죠. 너는 결혼 안 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해. 혼자 사는 게 좋아. 친구들은 놀란 표정이었죠. 진짜? 외롭지 않아?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전혀. 오히려 결혼했을 때가 더 외로웠어. 지금이 훨씬 행복해.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한강을 걸었어요. 가을 바람이 시원했고 강물은 반짝였습니다. 주변에는 커플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으며 저처럼 혼자 걷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혼자 사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고 자유였으며 행복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저 스스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이혼 20년 차 저는 57이 됐어요.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일상 운영을 맡겼습니다.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큰 그림만 그렸고 나머지 시간은 제 삶을 즐겼죠. 그림 그리기, 요가, 여행, 독서,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모든 게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28년 만에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온 거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변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보, 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죠. 그였어요.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차려입었습니다.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었고 운전기사가 모는 벤츠를 타고 호텔에 갔어요. 별로 과시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일상이 그랬으니까요. 호텔 커피숍에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너무 늙어 있었거든요. 백발의 주름투성이 얼굴, 구부정한 어깨,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가 일어섰고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오래간만이네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정민아, 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게 됐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죠.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사업 실패하고 빚도 많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28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였어요. 그래서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와줄 수 없을까? 예전 우리 사이 생각해서. 저는 웃음이 나왔죠. 예전 우리 사이요? 28년 전에 당신이 끝냈잖아요. 다른 사람 만났다고 나한테는 관심 없다고 떠났잖아요. 그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그때 너무 바보 같았어.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요. 오래전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도와줄 수는 없어요. 제발 정민아. 나 정말 힘들어. 집도 없고 돈도 없어. 그 여자도 나 떠났고.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투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여기 우리 회사 인사팀 연락처예요. 창고 관리 일자리가 하나 있는데 지원해보세요. 월급 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는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다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다예요. 더 이상 당신한테 줄 건 없어요. 일어서려는데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저는 이미 제 삶을 찾았어요. 행복하고 자유롭고 만족스러워요. 당신 없이도요. 아니, 당신 없어서 더요. 그의 얼굴이 무너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28년 전에 당신이 선택했잖아요. 저를 떠나기로요.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호텔을 나와 차에 타니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후회도 없었으며 미련도 없었죠. 그냥 28년 전에 끝난 일이었고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과거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어요. 강남역 근처 높은 빌딩들, 분주한 거리, 활기찬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잘 살아왔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고 거실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셨죠. 28년 전 이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로웠으며 행복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밤에 잠들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 맞추지도 않고 오로지 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인사팀장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지원한 분 있는데요. 창고 관리 자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어요. 자격 요건 되면 뽑으세요. 특별 대우는 하지 마시고요. 인사팀장은 알겠다고 하고 나갔죠. 일주일 후 그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근 첫날 회사 로비에서 마주쳤는데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와 저는 이제 완전히 남남이었고 그게 맞는 거였죠. 몇 달 후 비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창고팀에서 근무 태도 좋은 직원 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대요. 저는 누군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잘 됐네요 라고만 했죠. 그의 인생은 그의 몫이었고 저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베란다의 화분에서 꽃이 피었어요. 저는 주말마다 그림을 그렸고 친구들을 만났으며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58번째 생일에는 친구들이 모여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죠. 정민아, 너 진짜 멋있어. 혼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 친구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혼자라서 당당한 거야.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친구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거울을 봤어요. 58배 얼굴이 보였고 주름도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웃는 얼굴이었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으며 평화로운 눈빛이었죠.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잘 살았어. 정말 잘 살았어. 28년 전 남편이 떠났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고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삶의 시작이었죠.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혼자 걷는 법을 익혔으며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오히려 혼자일 때 더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제가 선택한 삶의 일부였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마지막 챕터를 시작하기 전 저는 최근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고 500명이 넘는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형 호텔 연회장을 빌렸고 성대한 파티였죠. 무대에 올라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30년 전 작은 온라인 꽃집으로 시작했습니다. 혼자였고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행사가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돌아보니 창고 관리 부서장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부서장이 말했고 전 남편은 고개를 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려는데 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아, 정말 축하해.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감사해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죠.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나 정말 후회해. 매일 후회해. 너를 떠난 거, 너를 몰라준 거 다 후회해.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28년이 지났고 우리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제 삶에 만족해요. 행복하고요. 당신도 당신 삶을 사세요. 후회하지 말고요. 그리고 다시 걸었죠.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이 조금 답답했어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었고 이미 끝난 관계였으며 돌아갈 수 없는 과거였죠.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상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밤 공기가 상쾌했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기사님이 차 문을 열어줬고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사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흘러갔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 분주한 거리, 밤늦게까지 활기찬 도시가 보였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살았어. 후회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고 제가 꾸민 거실이었으며 저만의 보금자리였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고 거실은 따뜻한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와인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고 기분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와인을 음미하며 지난 28년을 돌아봤습니다. 이혼, 절망, 재기, 성공, 그리고 진짜 행복까지 긴 여정이었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워요.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고 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 맞추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베란다로 나가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고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기분이 좋았죠. 저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후회 없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거였죠.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부어 천천히 드립했어요. 커피 향기가 집 안가득 퍼졌고 저는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죠. 이런 아침이 좋았습니다. 여유롭고 평화롭고 제 것이었으니까요. 커피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고 아침 해가 빌딩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 할 일을 생각했죠. 오전에는 회사 이사회가 있고 오후에는 미술 수업이 있으며 저녁에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네. 저는 웃으며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좋아. 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정말 그랬어요. 모든 게 제 선택이었고 제 결정이었으며 제 삶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였고 그게 진짜 자유였죠.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의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어요. 오늘 저녁 7시 맞지? 나 먼저 가 있을게. 정민아 오늘 뭐 입고 와?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7시 맞아. 나는 캐주얼하게 입고 갈게. 곧 봐. 옷장을 열고 오늘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편한 니트에 청바지 그리고 좋아하는 스니커즈를 신기로 했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맞춰보는데 기분이 좋았죠. 예전 같았으면 이거 입어도 괜찮을까? 하고 누군가 눈치를 봤을 텐데 이제는 그냥 제가 좋으면 됐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올게. 저는 빈 거실을 향해 인사했어요. 웃긴 습관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죠. 저 자신에게 하는 인사였고 오늘도 잘 보내라는 응원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58배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주름이 있었지만 행복한 표정이었고 백발이 조금 있었지만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윙크했죠. 1층 로비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고 공기가 상쾌했어요. 기사님이 차 문을 열어줬고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회사로 가겠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분주히 움직이는 차량들이 보였어요.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웠고 아름다웠으며 행복했죠. 회사에 도착해서 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책상 위에는 오늘 검토할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시작이야. 저는 웃으며 혼잣말했죠.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사장님, 오늘 이사회 자료 확인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봤어요. 잘 준비됐네요. 비서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넓은 책상, 큰 창문 너머에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28년 전 원룸 계단에 주저앉아 울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고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됐고 행복한 독립 여성이 됐으며 무엇보다 저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죠. 잘 살았어, 정민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창밖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으며 새로운 하루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제 삶은 계속됐고 그 삶은 아름다웠으니까요.